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한님. 공부 방법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길게 상담 주셨는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원래 목표는 작년, 15년도에 토익 점수를 800 이상 만드는 게 목표였으나, 바빠서 이게 이제 올해까지 넘어왔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겨울방학으로 토익 공부를 미뤘고요. 근데 사실은 겨울방학 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은 말한 것처럼 지금 학기 중에는 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집중력이 분산되는 것보다 집중력으로 2달 빡 하는 게 정말 더 낫거든요. 그래서 계절 학기를 또 수강을 하셨군요. 그래서 11일부터 토익 공부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주 됐고 1월 31일 응시했거든요. 정말 잘하셨어요. 토익 지금 이번 방학 때 무조건 끝내는 게 목표였으면 1월 시험, 2월 중간 시험, 2월 마지막 시험 다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개인적으로 했지만 실전에는 상당한 변수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권하거든요. 시험은 3번 이상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3번은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월 중간 시험, 마지막 시험 미리 신청하라고 꼭 다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어, 자, 그러면 지금 1파트, 1, 2, 3파트는 무난하게 잘 풀었고, 그 다음에 3파트도 패러프레이징 잘 들렸고, 그런데 4파트 후반부에서 패러프레이징 표현이 힘들었던 것을 느꼈습니다. 했어요. 일단 LC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850반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850반이 LC, RC 합쳐서 지금 7강 정도 남았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LC는 문제풀이를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어, 제가 750반은 안 들으셨나요? 750반이건 850반이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문제풀이 양에 욕심을 부리지 마라. 문제풀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푸는지 그 방식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처음에 토익을 익힐 때는 그 문제 푸는 방법을 완벽하게 익히면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은 양을 하면 안 되고 풀었던 거 반복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850반 끝나더라도 이거 지금 계속 오답 노트 받아서 누적 복습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누적 복습을 하되 그냥 문제를 풀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푸는 방식대로 푸는 거. 그렇게 똑같이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시간이 모자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특히 5, 6파트에서 시간을 좀 많이 끌었던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문제를 풀 때 바로바로 문제 유형이 보이고 어떻게 풀어야 되게 딱 계산이 보자마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을 탁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머리에서 나오는 속도가 훈련 없이는 안 돼요.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4천제가 그 다음 과정이거든요. 850 다음 과정. 그러니까 지금 857강 남았다 그랬으니까 이거 빠르게 마무리하고 LCRC 하루에 2강씩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쯤이면 완강했을 것 같네요. 4천제를 들어가세요. LC 같은 경우는. 그리고 4파트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4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파트보다 괜찮아요. 괜찮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3파트처럼 이렇게 말을 토스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신토익 바뀌면서 가장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3파트가 토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길이는 짧아지고 이 대화 토스가 많아지는 거죠. 대화전 3명 정도도 나오고. 근데 그게 은근 헷갈리거든요. 근데 4파트는 좋은 게 한 명이 쭉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어휘력을 늘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어떤 어휘력이냐면 LC 어휘력. 그래서 4파트, 4천제에서도 풀어나가면서 4파트만큼은 꼭 한 번씩 LC라도 해석을 다 해보세요. LC 해석 안 하시는 분들 있는데 LC 한 번씩 다 해석해봐야 되고 4파트 같은 경우는 그게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로 시작해서 어떤 본론이 들어갔고 어떻게 마무리 짓고 이 순서를 자꾸만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꼭 4파트 해석해볼 걸. 1, 2, 3파트도 해석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모르는 부분 위주로 한 번씩 쭉 살펴보지만 4파트는 반드시 그냥 정독하듯이 다 해석해 보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5, 6파트는 답을 선택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것도 어떤 문제 때문에 머릿속에 팍팍 나와야 되는데 이 훈련이 아직 안 돼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역시 4천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 문제풀이 많이 하지 말라는 건 850반까지고 이제 4천제로 넘어가면 미친듯이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세트씩 풉니다. 하루에 한 세트씩. 5, 6파트. 근데 저는 더 많이 풀어서 막 하루에 두세 세트 풀고 싶은데요.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7파트를 공부를 더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5, 6파트를 하루에 한 세트 풀고 내가 수업 시간에 푸는 방식 그대로 외우고 그 다음에 문장 해석해보고 거기에 복이나 그러니까 선택지나 문장에 있는 모르는 어휘 정리하고 이거 하고 있죠. 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왜 시간이 모자라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단계가 그런 단계예요. 머릿속에 이론을 꼼꼼하게 넣는 단계 750반. 그거를 문제풀이로 어떻게 뽑아내느냐, 문제풀이로 연결시키는 연습하는 게 850반.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머릿속에서 하되 빠르게 뽑아내는 과정. 좀 속도를 빠르게 이제 낼 수 있는 반. 그게 4천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딱 그 단계라서 그래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 저는 시간이 모자라요. 이런 얘기가 시간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아직 실력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월달에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는요, 마킹할 때, 네, 마킹도 중요해요. 1, 2파트는 들으면서 바로 마킹. 그쵸? 3, 4파트는 선택지에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LC 100번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3, 4파트 한 번에 마킹. 이거 제가 850반에서 마킹하는 얘기 하는데, 제가 조만간 데일리 토익, 우리 인스타그램에 마킹하는 방법 올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 6기 끝나면, 5, 6파트 마킹을 끝나고 7파트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 번에 마킹하는 걸 권해요. 그러니까는 5, 6, 7파트까지 다 풀고 그런데 시간을 항상 보세요. 시간을 봐서 이제 15분 전을 계산해 두고 거기 종료 시간 칠판에 적히잖아요. 15분 전까지 끝까지 안 풀었어. 그래도 15분 전에는 마킹이 들어가는 거죠. 마킹을 할 때는 하나씩 옮기지 마세요. 하나씩 옮기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3개씩 A 이렇게 입으로 되뇌이면서 A, C, C, B, 데이빗, 데이빗, A, A, B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개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시간도 절약되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번호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저는 5, 6, 7파트를 다 풀고 답안 마킹하는 걸 권하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다 풀고 하라는 게 아니고 시간이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 앞에 푼 거 다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5분 전 계산해서 15분 전이 되면 그때까지 푼 거 먼저 쭉 마킹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7파트 마저 풀어나가면서 하나씩 마킹 바로바로. 자, 그 다음 일주일 전부터는 7파트도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 10시간에 끝내는 파7 강의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10시간에 끝내는 파7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수업이에요. 제 수업 중에서 베스트 강의이기도 하고 이게 어떤 뭐라 그럴까 그 해석이나 그런 위주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까? 항상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이걸 10강까지 다 들으면 뭘 하냐면 모의고사 문제집 있죠. 개인적으로 읽는 거 아니면은 뭐 교재 사셔도 되고 제가 이번에 그 교재 책 나온 게 있거든요. 신화공에서 나온 그 5월 27일 전 신토익 시행 전 특별판 나온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게 아마 가장 최신 버전. 그러니까 지금 출간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신 버전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푸시는데 풀 때 중요한 거는 하루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싱글 패스지. 사실 이것도 제대로 하면 버거워요. 싱글 패스지 3개, 그 다음 더블 패스지 2개. 그러니까 더블 패스지 2개라는 거는 5문제씩이니까 10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건 3문제씩만 잡아도 이게 꽤 된단 말이에요. 싱글 패스지 3개, 더블 패스지 2개.
이렇게 하고 만약 4천제를 하면 4천제는 나랑 풀이까지 다 해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싱글 패스지밖에 없어요. 4천제 내에는. 그러니까 더블 패스지는 개인적으로 나랑 수업 시간 하는 것처럼 공부해 나가면 돼요. 4천제라면 나랑 풀이를 한다는 게 좋은 점이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문제집을 풀더라도 이렇게 하고 정독을 처음에 문제를 풀고 이거 방법도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겠지만 다시 한번 문제를 풀고 시간 맞춰서 시간은 한 문제당 1분 계산해서 내가 총 풀 문제가 18문제다. 그럼 18분 딱 맞춰놓고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기. 그 다음 답 맞추지 마세요. 답 맞추지 말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문제에 대한 정답, 근거 찾기. 그 다음 세 번째 정독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석 들어가면서 어휘 정리도 같이 하세요. 자, 네 번째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휘 정리도 어휘 암기도 따로 하려 그러지 말고 이런 5파트 해석해보 5파트 단문도 해석해요. 5파트 해석하면서 선택지에서 그 다음에 7파트 공부하면서 이렇게 어휘를 해야지 따로 문제집 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단어장 하면 머리에도 잘 남지도 않고 너무 방대해서 왜냐면은 그 어휘책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 어휘 저 어휘 다 끌어놨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무슨 복화 뭐 이런 거 별로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됐죠? 글이 상당히 긴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아, 죄송할 거 없어요. 당연히 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고 물어보고 해야 시간이 단축되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내가 얘기한 거 상담한 거 적으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또 상담 주세요. 상담하면서 해서 꼭 우리 2월 달에 끝냅시다. 그리고 이제 2월 중간 시험 보고 이제 본인이 느낌 알잖아. 조금 더 나아졌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 4천제로 문제풀이 많이 하면은 시간 단축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느낌 보고 2월 말 시험 보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1월 달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쯤에 한 3주 지나면 나오니까 2월 중간 시험 보고 나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그 후에. 그래서 느낌 보고 3월 중간 시험까지는 신청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 이후에 또 이게 나는 이거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했어. 2월 말을 한 번 더 봐. 거기서 또 생각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점수가 또 쭉 오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3월 중간 시험까지는 생각하고 그래야 마음이 안심이 돼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시험을 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신토익 전까지 다 끝나. 내가 장담할게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보고 내가 인스타그램에 답안지 마킹하는 거 얘기 다시 적어 놓을 테니까 우리 또 봐요. 바이바이.